트럭 운전사가 탔어.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야, 선 잡고 그냥 교도소 들어가래요? 일단 그러고만 들어가지고. 저 뒤에 뭐가 오지? 오토바이? 오토바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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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게 뭐지요? 일부러 갔는데? 내려? 몇개를 신고했어요? 블랙박스보다 오히려 CCTV가 더 선명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CCTV는 이게 가까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안 찍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각으로 찍힌 그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사고 상황이 찍혔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질 대박이다. 크게 진짜 잡힌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진짜 이 정도에. 갑니다. 대박인데? 화질 왜 이렇게 좋아? 저기 걸어오죠? 네, 여중생이에요. 여중생, 아직 문제 횡단보도 잘 없는데? 걸었죠? 자전거, 자전거. 경차. 자, 저 여학생이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죠? 예. 자, 편의점을 지나서. 저 앞에는 트럭이 있습니다. 불안하다. 트럭이 역방향으로 서 있네요. 트럭 운전사가 탔어. 트럭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야, 그 순간에. 어머, 어떡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후진할 때 뒤가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저렇게 위험하게 역방향으로 차를 안 세워놨으면 괜찮았겠죠. 당연하죠. 지금 차를 역으로 대놨는데. 저게 저렇게 빠르게 가. 어우. 너무 몰상식하다. 오! 저 어린 학생이 횡단보도도 있고요. 그래, 횡단보도 위에 주차해놨네. 오, 에이, 프락셀이야 저거. 누가 저렇게 후진을 빨리 해? 근데 이 사건은 제가 봐도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 봐도 차가 역으로 돼 있어요 지금요. 그 불황선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서 불법 주차를 해놨다니까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이해 안 되고 후진 자체도 프락셀 밟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천천히 간 게 아니라 확 가갔어요 그냥. 너무 빨리 왔어요. 그리고 거기 공사했던 자리도 그것도 우리나라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전 요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 인도에 공사를 해서 가지를 못하게 막아놓고 어떻게 안전 요원 하나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 뭐 그런 게 조금 분노하게 하네요 지금. 예. 치료비라든가 혹시 장애가 나면 장애에 대한 이제 배상이라든가 위자료라든가 이것은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다 나와요. 민사는 해결이 돼요. 근데 남는 게 이제 형사죠. 민사는 되는데 나를 이렇게 고생시켰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무겁게 받을 것이냐 가볍게 받을 것이냐. 그게 이제 형사 합의 문제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 어디를 얼만큼 다쳤을까요? 아니, 지금 아, 많이 이제 심하게 다리 쪽은 다 밟혔어요, 골절됐을 지금. 것 같은데. 간이 파열됐답니다. 네? 간이 파열됐답니다. 장이 파열됐다고? 아빠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상대차가 주차했던 지점이 이 정도? 네, 이 정도 됐거든요. 저희 딸이 이제 그 충격으로 눈을 뜨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간이 그냥 파열된 게 아니고 정말 두부처럼 으스러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바퀴가 깔고 넘어가서 이게 으스러진 거예요, 이게. 어떡해. 도로 하나 놓고 마주보고 살고 있는 이웃이거든요.
얼굴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죠. 우리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고 돈에 연연을 하지 말고 그냥 웬만한 선에서 오늘 합의서를 써주자. 했는데 온 거예요. 저희 가게로 가해자 부모님 합의서를 써달라. 아직도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있는데 합의는 지금 그게 급한 거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했더니 다짜고짜 인생 그따구로 사지 말라고. 합의서만 써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상가 사람들 다 나와서 쳐다봤어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그냥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라는데요, 아버지가. 아 그럼 아버지는 합의 볼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교도소 들어가래요? 일단 그러고만 들어가지고. 어머. 어머. 야, 씨, 열받아. 아직도 이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수면제를 먹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트라우마도 트라우마지만. 정말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정말 내 앞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억지로라도 사과를 받아야겠다. 우리 딸 앞에 앉혀놓고 네가 사과해, 너 잘못해서 사과해. 그런 만한 힘이 없다는 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지 못하는 거. 너무 속상하시겠다. 어떡해. 아, 아직까지 작년 5월 사고인데 아직까지도 불편하다는 거고 그리고 트라우마가 계속되고 그렇구나. 합의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뻔뻔해요. 제가 만약에 아빠였으면 똑같은 심정이시겠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처벌을 받게끔 저는. 왜냐면 사람 도리가 기본적으로 잘못을 용서하고 본인이 그렇게 중앙선 침범을 안 했더라도 어린 소녀가 자기 차에 치여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그 인간이면 병문안을 가서 그렇죠. 그렇지. 괜찮니? 아유 아버님 정말 뭐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인 도리만 지켜주셨으면 이 정도까지 화는 안 났을 텐데 이렇게 사과도 없으시고. 그게 포인트죠. 어렵나 진짜. 이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냐 아니면 단순한 후진 사고냐 이것이 다툼이 됐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예외 사유 종합범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거고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고 후진 사고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종합보험 처리를 끝나고 처벌을 안 받아요.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다. 검사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받아들였어요. 말도 받아들였습니다. 안 돼. 제발. 공개하겠습니다. 판결. 지난 8월 11일 판결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금고가 뭐예요? 금고? 징역하고 같은 거예요. 감옥이에요? 예, 감옥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중앙선 침범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쭉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 뭐 하려고?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이 사고를 일으킨 차주가 가서 진짜 진심 어린 사과와 정말 그런 사죄를 하면 그래도 다 풀리진 않겠지만 사실 그분이 그 징역을 살아봐야 그 남은 사람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 가면 그게 마음이 풀리겠냐고요. 어떻게든 합의금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합의는 안 해요. 합의 안 해요. 일단 합의는 안 해요. 저 사람 무조건 벌 강하게 받아야 돼요. 저는 그 사람 그냥 감옥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4개월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4년이면 난 합의 안 해줘요. 4개월인데 아무것도 보상도 너무 못 받고 짧다. 뭐 너무 그럴 짧다. 거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합의가 돼야 그 어린 친구도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진정한 사죄를 할 때 진정한 사죄는 말로만 안 되겠죠? 무엇보다 노력하는 나의 잘못한 것을 사죄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죠. 맞아요. 천냥빚에 아니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는다고. 그렇죠. 천냥빛에 말 한마디 갚는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못 갚았네요. 예. 불박차 돌아가요. 트럭이. 어?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에이. 마치 자기가 우선권 있는 것처럼 저런 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저거 사고 차량 되거든 그러면. 예, 회전교차로에서는 도는 차가 직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도는 거는 계속 이게 도는 게 직진이고 들어오는 차는 우합류예요. 그런데 여기 요 표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느 역상 같죠? 양보. 양보예요, 양보. 양보. 그리고 양보하라고 돼 있잖아요. 들어간 차는 양보. 네. 아, 써있다. 예, 써 있어요. 회전 차량 우선. 저게 이렇게 써 있는데 안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예. 들어온 차가 양보를 해야 되죠. 너무나 쉬운 건데. 어떻게 그치요? 이게 야, 저 차 속상하겠다 진짜. 근데 살짝 박았는데 저 정도까지 된 거 보면 사고 나면 진짜. 이어지는 회전교차로에서 어떤 사고일까요? 여기는 회전교차로가 두 개가 멀리 있나 본데요? 연거푸 있네. 와, 특이한데요? 와, 나 예. 처음 봤어요, 이러고. 쌍해전은 부메랑은 처음 보네요, 우와. 진짜. 같이 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절로 해서 우와. 나가는 건가?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죠. 자,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돌아서 나갈 거예요. 자전거 2대 갑니다. 자전거. 어디로 가? 오. 너무 자, 위험하네.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뭘까요? 왜요? 자전거가 어떻게 하나요? 뭐 했어요? 손가락 욕했어요. 욕했어요? 자, 다시 한번. 손인사. 자, 여기서 손인사. 이걸까요? 아니죠. 양보. 아이, 엄지보다 긴 손가락을 뻑 들고 가는 거예요. 약속해달라고. 아, 그 새끼 손가락? 예. 야, 진짜 대박이네요, 진짜. 자전거가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 없을까요? 것 같아요. 진입 금지입니다, 저는. 우와, 나 이것도 몰라. 확실하세요? 네. 회전교차로 진입 금지입니다, 자전거. 저도 안 될 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자전거는 어떻게 가야 되죠? 어? 차에다 횡단보도 싣고 가야 되나요? 차 타고 가야 되나? 아니, 이제 회전교차로가 아닌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회전교차로 거치지 않으면 저쪽으로 못 가는데? 지하 땅굴을 파야 되겠죠? 아니죠.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싣고 회전교차를 지난 다음에 그러나? 그래, 어떻게 되지? 자, 여기서 쭉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럼 미안하다 소리 해야 되는데 나중에 오히려 손가락을 번쩍 들고 갔어요. 자기 놀랬다 이거지. 그런데 저 자전거도 당연히 회전교차를 갈 수 있죠. 자전거도 당연히 회전교차를 갈 수 있죠. 아니, 있다는데요? 고속도로도 아니고 자동차 정도로가 아니니까. 주무세요? 갈 수 있대요. 자전거. 없을 것 같아요, 진입 금지. 누가 촬영하다 갔어, 어디를? 예, 갈 수는 있는데 그 자전거도 차처럼 가야 돼요. 아, 똑같이. 그럼 자전거는 1차로 돌면 위험하니까 2차로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마치 빠져나가는 듯이 하다가요. 맞아. 빠져나가는 데 하는데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는 위험하다. 네. 만약에 사고 났으면 가실 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무조건 자전거가 자전거가 좀 더 잘못인 것 같아요. 자전거가 그죠? 차 같은 거잖아요. 자전거의 거의 100%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전거는 불박차를 보지도 않고 그냥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제가 불박차 운전자분께 나가실 때 이렇게 돌다 나가는 거예요. 돌다 나가는 건 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회전? 그렇죠. 우회전과 똑같아요. 그럼 뭘 켜야 돼요? 방향 지시등. 깜빡이. 깜빡이 켜셨나요? 그랬더니 깜빡이를 안 켜셨대요. 아이고. 그래서 요 자전거가 깜빡이 안 켰네? 그러면 계속 돌겠지?
계속 돌 거로 생각해서 열리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 들어오는데 여기 딱 차고 오면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헷갈릴 수 있겠다. 깜빡이 켜는 게 그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보통 깜빡이 안 켜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야 안전합니다. 나갈 때는 대부분 깜빡이 안 켜잖아요. 안 켜요. 켜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잘 보시면은 자 가겠습니다. 오토바이 하나 오죠? 여기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누가 오죠?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경찰관. 왜 올까요? 오토바이가 문제가 있어요. 오토바이 도망간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어이구. 오토바이 뭐가 없죠? 번호판 없어요. 번호판이 없죠, 번호판. 네. 자. 도망가려고 계속. 도망가려고 그러죠? 막아줘요, 막아줘. 네, 이제 못 도망가요. 딱. 신호 끄세요. 키 뽑아야지. 다른 오토바이도, 우와. 저 정도로 도망간다라는 거 하면 오토바이 자체가 좀. 근데 도망가려다 차도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 수근 씨. 네. 아까 그 경찰관이 네. 오토바이를 보고 오토바이가 오니까 걸어갔잖아요. 네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알고 그걸 단속했을까요? 그게? 진짜네? 경찰 아저씨가 뒤에서부터 따라가신 거죠. 아니, 블랙박스에 타신 분, 그 차에 타신 분이 알려줬어요, 경찰한테. 그게 아니고요. 이 경찰관들이 이렇게 이쪽 교차로 저쪽 교차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통경찰관들이 위반한 차량이라든가 저렇게 번호판이 없으면 여기서 무전을 쳐요. 지금 오토바이 간다. 어떻게 생긴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잡혀요. 도망친 거 보고 놀랐네. 도망친 거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오토바이들이 요즘에 도로에 많이 다니거든요, 남바 없이. 그걸 꼭 체크를 해가지고 해야 돼. 첫 번째 준비한 영상은요. 조금 황당한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기대된다. 자, 제 뒤에 어딘가요? 무슨 길인가요? 이거 지금 약간 먹자골목 이런 곳 같은데요. 그렇죠. 네. 번화가 같은데? 방이동인가? 여기는 인도 보도가 따로 없고요. 그리고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맞아요.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일까요? 자, 누가 나올까요? 심상치 않은데? 저 뒤에 뭐가 오죠? 오토바이? 오토바이. 뭐야? 뭐야? 어허. 이게 뭐지요? 일부러 갔는데? 다시. 사람이 오토바이를 사람 여기. 뭐지? 취하셨다. 여기 있던 사람이. 취했어. 예, 여기 있던 사람이 비틀비틀. 뛰어서. 이게 아이고. 뭐지? 무슨 상황이야, 이게? 뭐지? 어떠세요? 이번 사고 누가 잘못했어요? 저 여자분 사고 나지 않았어요. 그 거의 무슨 저기 미식축구 하듯이 들이받는데. 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오토바이 피할 수 없었어요. 아니면은 전 남자친구였나? 그러니까. 열받아서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잘 걸렸다 이거. 잘 걸렸다. 너 이씨 어디 도망가, 그지? 약간 이렇게. 만일 저희가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길에 오토바이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렇다면 오토바이 잘못이라 하겠지만 지금은 오토바이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런데 저 여성분이요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경찰에 신고하고 어떻게 처리가 됐죠? 그랬더니 아이고 210만 원 주고 합의를 했대요. 210만 원. 누가 줬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근데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무런 보험도 없는 좀 불리한 입장이라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거는 법원에 갔어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됐을 그런 사고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예. 억울하기도 한데 전 저 여성분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본인이 잘못한 행동을 거기다가 돈을 요구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어이가 저는 없는데요, 저거. 억울해요. 누구신지 너무 궁금하네요, 진짜로.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과연 어떤 사고일까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저기 그거 자전거 보인다. 자전거 보여요? 자전거 아니고 오토바이인가? 오토바이 아니고 야, 이거 멈춰야죠.
멈춰야죠, 멈춰야죠. 멈춰야죠. 차도 그치? 전동 킥보드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보세요. 자, 여기에 혹시에 대비해서 받더라면, 그죠? 네네. 예. 근데 전동 킥보드도 좀 잘못은 있어요. 마치 다 내 도로인 양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건너갔거든요. 서로가 서로 부주의했네요. 맞아요. 둘 다 서로 양보를 멈출 줄 안 한 알았나 거예요. 보다. 자, 숏박스 세 번째는 어떤 영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 오는 날이야. 비 오는 날 너무 싫어. 골목이 또 싫어. 누가 튀어나오고 지금 뭐 너무 싫어.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비 올 때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우산 없는 사람들이 막 뛰지. 막 맞아요, 뛰고 맞아요, 막 그래요. 조심해야 감속 돼요. 운전 또 해야 되잖아요. 이분 초보 운전자래요. 초보 운전이에요. 초보 운전은 비 오는 네. 날이면 여성분이세요. 힘든데. 와 불안하다. 좁다 그리고 뭐 길이 좀. 천천히 갑니다. 아,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아저씨는 옆으로 비켜줬죠? 저 젊은 사람 옵니다. 젊은 사람. 지나갔어. 젊은 사람이 왜? 달렸어? 쫓아와요. 어머, 왜? 무서워. 와서 왜? 뭐라 그럴까? 들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좀 미안합니다. 얘기라도 좀 하셔야 뭐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쳤어요? 아니 못 탔어요. 죄송해요. 아니 진짜 못 탔어요. 이따 학교 가주셔야죠. 네? 차를 이따 학교 가주시면 돼요. 아 네. 뭐야? 여기서 당신 부딪히고 왜 그냥 가느냐. 그래서 손등이 뻘건 거 보이면서 그러면서 약값이나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약값이요? 그럼 서로 전화번호 교환하시죠. 그랬더니 왜 제가 나중에 또 뺑소니라고 신고할까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경찰에 신고 안 할 거예요. 못 믿겠으면 내가 말하는 녹음하세요. 그래도 이건 뭔가 제가 이거 좀 뭐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저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네. 근데 뭐가 없어. 증거가 없어. 일단 뭘 봐야 돼요? 소리, 백박 소리, 저기 CCTV. 백박 소리. 저 파란색 차. 파란색 차. 제가 그래서 혹시 CCTV나 다른 차 영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역시. 정이 살아있죠. 자, 저 흰 차 오죠? 네, 좋세요. 저 남자 잘 보세요. 혹시 부딪힐 수 없는데? 멀어요. 뭐야? 가깝지도 않고. 어머. 미친 사람이. 뭐 양아치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바짝판이고. 이게 뭐예요? 몇 메타? 1.5m. 거의 한 1m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과연 몇 메타 거리에서 지나갔는지. 자, 여기에서. 이야, 이건 뭐. 아니, 저 앞에 아저씨가 그랬다면 이해를 한다. 이야, 이게 뭐야? 너무하네. 무슨 일이야? 연기자다, 연기자. 근데 이 사람은 친사 공개해야 돼요, 진짜로. 아니 뭐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무슨. 저 사람 가족도 아니고. 와 너무 나빴다 진짜. 이럴 때 우리 김병조 선생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누가요? 배추머리. 지구를 떠나거라. 그렇죠. 예. 지구를 떠나거라.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건 아니죠? 맞아. 지구를 떠나가라. 위치가 너무 안 좋다. 어이구. 어이구, 제발. 네. 이 사고로 여기서 자전거 저렇게 오는데 차가 진짜. 중앙선을 물고 쫓겨 돌아서 자전거 멈추셨어요? 멈췄는데 그 좌회전은 직진하는 자전거가 우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전거가 먼저 오고 있으니까 멈췄다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오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안 되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여기서 자전거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전거 좌회전 우선이야, 차- 직진. 멈춰야죠. 멈춰야지. 그런데 오히려 직진 자전거 멈춰요. 그런데 아 진짜 아우, 처음 그만 보겠다. 맞습니다. 와.
저럴 때 차 움직이면 더 크게 다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119가 도착하고 옆에 있는 지나가던 분들이 같이 합세해서 차를 들어서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안 보였을까요 그게? 보였는데도 계속 가네.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잡을 생각이 없었어. 내가 봤을 때. 그지? 말이 안 돼요. 아예 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마치 고의로 사고 낸 것처럼 계속 갔거든요. 네. 자전거도 빠른 스피드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할머님이 멈춰드셨어요. 멈췄어요. 멈추셨어, 심지어는. 저게 차였어도 정면 충돌이에요. 저거는 진짜. 맞아, 맞아. 그래서 뇌출혈, 경추골절, 폐, 간, 뭐 여기저기 엄청 크게 다치셨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저 상대차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닙니까? 그랬더니 고민을 해봐야 된대요.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면 처벌을 안 받습니다. 지금 이게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아닌지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아니, 중앙선 가운데 두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 왜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저 할머님의 아드님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인터뷰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지금 차에 치이신 분이 저희 어머님 되시고요. 올해 77세 되신 할머니세요. 상대 가해 차량은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좌회전하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크게 치어버린 사람이고요. 대체 이게 사람이 벌건 대낮에 저렇게 자전거 옆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차가 왜 못 보고 깔아뭉갤 정도로 운전을 했으면 전화 통화 정도도 아니라 아예 그냥 딴짓한 거 아니냐. 아 진짜. 어떡해. 아 나 진짜 못 보겠다. 이건 중앙선 침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교차로 내에는 중앙선은 없습니다. 아. 중앙선 침범으로는 볼 수 없으니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 교차로에서는 그냥 그러면 좌회전을 아예 그냥 이쪽 차선으로 들이받아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알았어요. 이렇게 다치셔도 그냥 뭐 치료비 하고 병원에서 그냥 낫고 끝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도로에서 이렇게 다니는 자전거 보행자들은 얼마나 위험해요. 너무 화나는 화난다 일이라서. 진짜 그거는. 아, 가해 차량 뭐 운전자랑 대화 한번 해본 적도 없고요. 저희가 연락 받은 건 문자 2개가 끝이에요. 제가 그분을 뭐 감옥에 10년을 넣어달라, 징역 살게 해달라고 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 사고를 일으켰으면 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뉘우치고 계속 미안해하고 다치게 한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아이고. 아직도 지금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너무 놀래가지고 차로 이제 가슴을 깔고 지나가니까요. 늑골이 좌측 뭐 9개, 폐, 심장, 간이 다쳤는데 혈기용 상태라고 했었고요. 척추 쪽도 골절 있었고요. 오른쪽 다리도 다 골절돼서 부러진 상태였고. 3달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침대에서 자력으로 일어나는 것도 힘드셔서 누워 있다가 재활훈련 시간 되면은 간병인 분이 끄집어서 휠체어 실어서 재활센터 가서 일단 서는 훈련, 어떻게든 사람이 일단 서야 되니까. 두 달 넘게 이제 3달 가까이 배변 기저귀 차고 계시고 많이 우울해하세요. 정신과 치료도 받고 계시고요. 아이고. 다행히 어머님이 워낙 건강하시던 분이었어요. 워낙 건강하시던 분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잘 이겨내고 계셨고 빨리 회복하시고 힘내시고 빨리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기가 막히게 기가 막혀. 멀쩡한 사람을 갖다 그렇게까지 앞으로 자전거 탈 생각은 추워도 없어.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고가 제일 무섭다 근데 진짜. 또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도 빠르지 않으시니까. 그러시죠. 너무 날벼락이다. 안타깝다, 진짜 날벼락. 이 사고 경찰은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 교차로에는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교차로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궁극적으로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 이 차가 여기까지는 중앙선 물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똑바로 와서 여기서 픽 꺾었으면 똑같은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물은 것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좁게 돌면서 왼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저 할머니께는 잘못이 전혀 없는 저 빨간 차의 100% 잘못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야 옳죠. 맞아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몸을 망가뜨려 놓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저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사 중지 상태, 수사 중지 상태. 누가 신청한 거예요? 네? 누가 저렇게 요청한 거예요? 수사를 멈춰달라고? 아, 경찰관이 저렇게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수사를 스톱하고 있어요. 합의했어요. 아니야. 아니 합의 안 했을 리가 없지. 합의와 관련된 얘기예요. 할머니가 너무 많이 다 심하게 많이 다치셨기 때문에 다치셨어요. 많이 다치신 경우 예컨대 식물인간이라든가 사지마비라든가 무거울증 많이 다쳤다. 중상해라고 그럽니다. 중상해. 중상해는 12대 예외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합보험 처리는 그냥 끝날 수는 없어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면은 그냥 끝날 수 있지만 용서를 못 받으면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과연 중상해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좀 더 지켜보자고 그런답니다. 저 정도로 많이 다치셨으면 저는 중상해에 해당되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빨간 차 운전자분이 내가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니까 난 그냥 종합보험 처리 끝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과일이라도 사서 할머니 뵙고 그쵸? 그죠. 사과. 인간이라면 그죠? 예, 좀 사죄도 하고 맞아요. 자잘못을 떠나서 사람 사는 게 그건데 어렵네요 선생님 진짜. 아. 그래서 이렇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첫째는 서행입니다. 그리고 직진대에 좌회전일 때는 좌회전한 차가 당연히 멈춰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빨리 사고 이전에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같이 기원하십시다. 밤이에요. 이쪽인가? 밤에 자, 요 차에 네 분이 탑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저녁 드시면서 소주 한 잔씩 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대리운전자를 불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리. 요 차가 이렇게 해서 나갈 거예요. 나가다가 요 앞에 차가 있어요. 요 앞에 있는 차에 블랙박스 영상이 찍힌 겁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대리 기사님이 하셨으면 문제 뒤로 없죠. 뺐다가 뒤에 뭐 오나?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가요. 가다가 앞바퀴는 빠졌죠. 들키나? 뒷바퀴가 아이고. 들키나? 뒷바퀴가 아이고. 앞바퀴는 빠져 뒷바퀴가 부딪혔죠, 그죠? 네. 어디 긁었어요? 뒤에. 뒤에 뒷바퀴 저 뒤 휀다 쪽으로 네. 저 차를 긁었어요. 사람이 내립니다. 내려서 살펴요. 항상 내 차로 먼저 살핍니다. 내 차 살피고 그다음에 상대 차 어떻게 되는지 보러 가죠. 박았네 여기. 에이, 저 바퀴에 긁혔네. 건장한 사람들이죠. 남성 4명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사고 나는 거. 사고 날 때 긁히는 거 다시 보세요. 요 부분을 긁히는 거예요. 요 부분. 예, 앞바퀴 예. 맞았는데 차가 그렇죠. 뒤니까 요 부분이 긁히는 거죠. 긁히면서 너무 빨리 감았어. 아우. 어떡해. 예. 아유 여기서 설마요.
설마 뭐 생각하셨어요? 뭐요? 저분들 다쳤다고 병원에 입원했을 것 같아요. 왜? 네? 아, 이 그래서 목격 차량이요? 저기 지금 내린 두 분이 예. 사고 났다. 네 명이 다. 아이, 설마요, 에이. 아, 뭘 입원을 말이 안 돼요. 뭐 누가 다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 추측인데 에이. 사기인데? 다칠 수 있을까요? 오. 차 안에서 넷이 싸웠으면 다쳤죠. 주먹질하고 술김에. 자, 그러면 넋없이 있다가 부딪히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쳤어. 그럼 입원할 정도일까요? 아닐까요? 아 그럼 말이 안 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분이 다 입원을 했습니다. 이거 와. 우와. 이거 봐봐. 내 진짜. 며칠 입원했을까요? 하루 이틀은 하루 이틀 더 한 것 같아요. 말도 안 오래 했나 본데요? 일을 해야 되는. 설마 저 병원에서 받아? 제가 볼 때 4인실 잡아서 거기서 회식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오. 한 분은 6일. 세 분은 8일. 진짜. 진짜 어이없다. 진짜 어이없다. 네. 진짜. 아유, 대리가 그래서 병원비가 한 800 몇십만 원 나갔어요. 한 800 몇십만 원 나갔어요. 네 분 합쳐서. 아니 그걸 대리기사님한테 요청. 대리기사 보험으로 나갔어요. 아이고. 그리고 말입니다. 치료비 나간 거 말고 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어요. 어? 합의금 얼마 받았을까요? 합의금이 왜? 나 입원해서 일 못했다. 그리고 위자료 달라. 그래서 합의금 받았어요. 얼마 받았을까요? 1인당. 또한 50만 200, 200씩? 1인당 195만 원. 네. 195만 원. 네. 210 받았네.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분들 너무했다. 공개 수배인가요? 선생님 나는 네 사람이 정말 끼리끼리 논다라는 얘기가 아, 한 사람 정도 야 이 사람아 그거 그래도 그 저기 그래. 밤늦게 이사하시는데 뭐 그거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라는 게 나는 다 같이 누워가지고. 야 그런데요. 이분들이요. 그날 밤에 또 노래방까지 갔대요. 와. 아, 진짜 씨. 이거 보험 사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오케이 해준. 어떻게 돼요, 이거? 보험사는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와.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고 입원 치료하고 통원 치료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의 관행상 지금의 병원에서 진단서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거 자. 그 진단을 내린 의사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받아준 의사한테? 아, 좀 납득이 잘 안 가네. 그러니까 대리 선생님은 지금 되는데. 긁은 차도 수리해 줬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 대리한 병원비에. 차도 수리했어야 되고 병원비 보이지 않게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의 그러니까요. 돈이 돈 얼마나 갔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아, 4명. 누구 외에 3명 합쳐서 치료비가 843만 원. 그리고 내 차 91만 원. 그다음에 상대 차 긁힌 차 250만 원. 비싼 차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 1인당 195만 원씩 4명. 얼마예요? 그러면 거진 2천만 원 맞네요. 2천만 원인 거예요. 예. 예. 아니 근데 저렇게 하고 노래방까지 간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 아, 노래방도 이분이 태워줬대요. 이 대리기사분이. 오. 예. 노래방 태워달라고 해서 노래방까지 태워줬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간 거래요. 아니 그런 아, 뭐 그러겠죠. 그날은 술 취해갖고 아픈 줄 모르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파 뭐 이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 저거 근데 어떻게 과연 아파. 다쳤겠느냐. 아니 이 영상을 보고 그냥 우리 지나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한 분리해서 뭔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좀 뭘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 파헤쳐야 됩니다. 저거. 파헤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를 위해서 정의구요. 이게 상대방 차 긁힌 자국이고 이게 제가 탔던 대리운전 됐던 그 차 긁힌 자국이에요. 제가 교통사고 합의를 본다고 시간이 한 20-30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자기들은 웃고 떠들고 길가에 앉아서 담배도 피우고 이러면서 휴대폰을 검색을 자꾸 해보더라고, 서너 명이. 근데 갑자기 한 30분 후에 119가 오는 거예요. 구급대를 그 사람들이 불렀어요.
지금 울고 떠들다가 그때 아픈 척하고 그걸 타더라니까요. 구급대를 타서 그 인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그랬어요. 그렇게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한 사람들이 갑자기 저보고 노래방을 데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노래방에 데려다 줬고 노래방 바로 앞에 한방병원에 거기에 다음날 보니까 입원해 있더라고요. 보험사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해서 입원하고 하는 걸 어쩔 수가 없대요. 허위라고 보상 담당자가 알아도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는 억하심정이었죠.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 차를 끌었으니까 그걸 보상해 주는 거는 당연한 이치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보험사에 합의금 뜯어내고 내한테 전부 다 가실로 돌아오고 너무 억울합니다. 블랙박스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야, 어떻게 저는 그렇게 합의금이랑 이런 거 1인당 한 400씩 받았잖아요. 저분들 지인분들한테 이걸 다 보여드렸어요. 진짜로 예. 진짜 보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셔야 돼요. 이거. 우리 아버지랑 아빠라고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창피할까. 너무 와, 진짜. 문제는 안 다치셔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그리고 합의금을 받았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 되겠죠? 네. 네. 그죠? 토해내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안 아픈데도 치료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보험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증명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해야 되나? 내가. 경찰? 내가? 저건 병원에 CCTV가 복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과연 그 물리치료실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누가 해야 돼요? 경찰? 경찰이죠, 경찰. 근데 그런 거 안 해줄 것 같아. 안 해줄 것 같아. 경찰에서 압수수색해서 입원했지만 실제로 치료를 안 받았다. 그리고 다친 게 아니다. 그것이 수사를 하면 밝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밝힐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건 이 경찰청, 시도 경찰청에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딘지는 시는 말씀 안 드리고요. 경상남도 관내에 있습니다. 우리 한분리는 몇 대 몇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한 번은 끊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걸 갖다 이제 근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남 경찰청에서 보험 사기로 밝혀낸다면 전국의 이런 사례의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밝혀내야 돼. 병원이 혼나거든. 병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병원에 저걸 갖다 입원시켜주는 게 말이 되겠어? 그렇죠. 너무 좀 황당하다 못해. 화가 나요. 노래방까지 가신 분들이 갑자기 다음 날 일어나서 시도 경찰청이 좀 더 큰 데서 기획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담반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네. 이번에는 교대역이다. 불박차 운전자는 20대 여성입니다. 20대 여성과 50대 남성의 아이고. 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거의 아빠뻘을 만났네. 네, 가보겠습니다. 연륜이 뭐가 또 나오는 거 자, 아니야? 싸우지 마세요. 법원 맞네요. 네. 저 차가 오른쪽 차 법원 보세요. 앞에서. 까만 차요? 예, 오른쪽 차, 예. 저 차가 계속 깜빡이고. 어머. 절대 안 비켜주네. 안 비켜줬어요. 끼어든다. 싸운다. 빵! 어디 들어? 와 이걸 안 비켜줬다 뭐라 그래? 대박이야. 안 비켜줘서. 어머, 이거 어떡해? 아까 그것 때문에 안 비켜줬다고. 아, 자기 안 껴줬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쪽에서 먼저 손가락질하고 적반하장 나오니까 근데 네가 이걸 해! 그러면서 쫓아와갖고 약속해달라고 맞아. 예, 꽤 쫓아와갖고 멋있어요. 예, 또 옆에 왔어. 창문 열고 있죠? 또 하셨구나. 근데 이거 했대 이거. 그 여성 운전자가 이거 했대요. 이거 어떡해? 와, 둘 다 진짜 세다. 신경전이. 예. 상대방 저 아저씨 욕한 아저씨 옆에 또 여성분이 그분이 있는데 이제 와, 계속 들어오네. 예. 앞으로 저 앞에 왔어요.
차가 내려? 네. 와서. 설마. 차가 내려? 네. 와서. 설마. 너는 네. 나 벌써 내가 불렀는데 이후로 왜? 뭐? 내가 니한테 내가 뭐를 했냐? 응? 경찰 불러. 오히려 더 나와봐. 경찰이 신고했어요? 멱살을 잡았대. 아 진짜요? 꽤 쫓아와갖고. 그러고 와서 차를 세우고 멱살도 잡고. 오. 아이고. 요즘은 저걸 또 왜 찍어? 아 남편 편이니까. 아이고. 아니 앞에 세우면 뒤에 차들 어떻게 가? 아이고. 아이고. 건강한데 지금? 중앙로 다니고요. 여기 여기 가운데 있는 도로인데요. 아저씨가 막 멱살 잡으시고 막 그러세요. 네, 멱살 잡았어요. 네, 빨리 와주세요. 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어이없게 봤어요. 야, 어이없게. 제가 봤을 때 그 불박차가 뭐 양보 안 해준 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본인은 본인 차선을 갔기 때문에 끼어드는 차가 그게 잘못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근데 그 다음에 사람이 서 있는데 갔어. 여기서. 여기. 이거. 쳤어? 아 이게 친 건가? 아 근데 이거는 어쨌든 저분이 차를 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공치고 가서는. 예. 이 운전자는 무섭잖아요. 겁이 나죠. 오 하다가 브레이크 발을 좀 이렇게 너무 떨다가 뗀 거예요. 살짝 놓친 거예요. 아 놓친 거구나. 저 일부러 친 게 아니죠. 예, 네. 왜냐면 일상이 없었어요. 악셀을 밟았다면 저렇게 안 되죠. 그렇죠. 브레이크에 살짝 발이 약간 놓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만약 다친 게 있으면은 그건 일반 교통사고에서 이제 종합보험 처리하면 끝나죠. 운전자를 멱살 잡으면 운전자 놀래고 2차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거 거기는 무겁게 처벌합니다. 더 무겁게, 훨씬 더 무겁게. 뭐라 그래요 그걸? 운행자 폭행. 운행자 예, 폭행. 운행자 폭행. 예, 운행자 폭행으로 운전자 폭행. 벌금형을 받았다는데요. 구체적으로 벌금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른답니다. 근데 대체로 제가 볼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와. 특히 그리고- 그 술에 취한 사람들이 택시, 맞아요. 맞다, 버스. 맞다. 버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한 버스 기사를 승객이 폭행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승객인 20살 A 씨가 버스기사 59살 김모 씨를 때렸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뒷좌석 문을 열면서 운전석으로 발길질을 합니다. 영업용 차량, 버스나 택시 운전자만 보호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 대해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자가 됩니다. 그거는 지금 그럼 어떻게? 근데 진짜 다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난 진짜 예. 왜냐면 무대응이 상책이에요. 예, 진짜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이상한 사람 오면 맞아요. 똥은 피하는 게 약이거든요. 예, 왜 굳이 그걸 밟으려고 그래요? 냄새를 맡으려고 그러고. 움직인다. 자, 차가 이제 슬슬 출발할 거예요. 어머, 어디까지? 어머, 어디까지? 차가 이제 슬슬 출발할 거예요. 어머, 어디까지? 맨 뒤에서 앞에까지. 예, 다 간다. 예, 지금 예, 전부 다 놀래서 다시 이제 앉으려고 막 하는데 지금 막 껴들어서 진짜 세게 박았다. 진짜 세게. 제일 뒤에서 제일 앞에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 부딪혔을 것 이런 같은데? 머리 박으면 진짜 크게 다칠 텐데. 지금까지 보신 영상들은 끼어들다가 차만 망가졌죠. 고등학교 여고 3학년 대학 시험을 며칠 앞두고 이 사고로 목을 다쳐서 평생 누워 있어야만 됩니다. 평생 누워 있어야만 됩니다. 사지마비. 어떡해. 아니 큰 사고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안의 상황은 엄청. 그러니까요. 예. 큰 차가 그냥 멈춰섰다라고만 느꼈는데 그니까요. 버스 안의 상황은 미끄러져 내려. 그리고 왜냐면 뒤에 있던 친구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뛰어나가는 거 봤죠?
이미 저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가서 그러니까 소리가 쿵 났을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친구들이 다 뛰어나가잖아요. 저런 밀리면서 그 버스 요금통 있잖아요. 네. 거기에 머리를 받치면서 목이 꺾인 거예요. 저 어린 여학생 지금 3년째 누워 있고요. 아이고. 평생 동안 누워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 본인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피해자의 언니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같이 보시죠. 동생은 그 요금함에 머리를 붙여 피가 진짜 많이 흘렸거든요. 그 두개골 뼈가 보였어요, 안에. 머리가 여기서 여기가 찢어졌어요, 이렇게 위로. 그래서 목뼈도 같이 이제 골절이 돼서 신경을 건드렸어요. 신경을 건드리면서 사지마비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살 확률이 10%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두개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식량에 이제 영향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동생이 다친 거에 비해서 너무 형량이 작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이렇게 아픈데 평생 기약 없이 이렇게 계속 아파야 되는데 저희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아직까지 연락 한 번 없거든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라면 피해자 가족들한테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맞잖아요. 사람이 도리라면, 사람이라면. 거짓말 같죠. 근데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막내. 아휴. 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얼마나 창창한 나이예요. 동생만 다 나으면 되는데. 진짜 어른들의 이 운전 때문에 진짜 아무 잘못 없는 어린 학생이 피해를 봐가지고 지금 이 꽃다운 나이에 제 동생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치료 잘 받고 내 동생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조금씩 사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생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 가족은 기다려줄 테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이 사고가. 이 끼어들기 사고는 차량으로. 진짜 안전불감증. 아니 거기를 왜 들어와요? 그죠? 위반하는 그 차량으로 인해서 그냥 경미하게 사고가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결과가 너무나 이거는 그저 참담한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도 모자라는데 사실. 형사비도 없었고 공탁도 없었고 그렇죠. 1년에 그냥 무슨 금전적인 그런 것도 없이. 1년 살고 끝이에요. 어머. 양쪽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저 앞차 운전자도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고 검사는 형이 낮다고 항소를 했어요. 근데 양쪽 다 항소 기각돼서 그냥 금고 1년이에요. 이미 다 지났어요. 끝났어요. 이미 살고 나왔을 거예요. 1년에 그냥. 단순한 차로 변경. 보통은 차 조금 찌그러지는 정도? 그러나 저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